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1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린 50달러면 돼. 아니 4달러도 아니고 50달러?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 대학 연구진이 단돈 5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7만 3천 원 정도밖에 안 되죠. 이런 초저비용으로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더라고요.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딥시크만큼이나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을 텐데요.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이렇게 주장한 곳 네임밸류를 보면 믿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미국의 스탠퍼드대, 워싱턴대 AI 연구진이 그것도 논문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논문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활력이 넘쳐 보여요. 비결이 있나요? 레몬즙 마셨을 뿐인데요. 나도 홈쇼핑에서 레몬즙 사서 마셨는데 효과 없더라고요. 아무 레몬즙이나 마시니 그렇죠. 기왕이면 세계적인 레몬 산지 스페인에서 생산된 레몬으로 만든 것을 먹어야죠. 그것도 레몬 한 개를 그대로 한 포에 담은 레몬즙을 마셔야 해요. 그런 레몬즙도 있나요? 경불진의 오랜 깐부 브리오 비타민에서 살 수 있는 레몬즙이 있잖아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데다 레몬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 안심할 수 있어요. 우와,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물론 유럽연합 유기농 인증까지 받아 믿을 수 있겠군요. 간편하게 1일 1레몬하면 요즘 유행하는 독감도 걱정 없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해서 1일 1레몬 하세요. EPD의 픽. 일단 두 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것은 AI 추론 모델이거든요. 이 모델명은 S1. 얼마 전 세계에 충격을 준 딥시크의 모델명은 R1이었잖아요. 이를 의식한 듯한 이름인 것 같아요. S1. 아무튼요, 이 논문 인터넷에 공개돼 있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45페이지 분량.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읽어보면 연구진은 알리바바의 오픈소스 모델인 Q1 2.5 이걸 기반으로 S1을 개발했다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2.0 플래시 싱킹 실험 이 모델을 활용해서 추론 능력을 학습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결과 오픈 AI의 O1 그리고 딥시크의 R1 모델과 비슷한 수준의 수학 및 코딩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연구진은요, GitHub 웹 서비스에 데이터, 코드와 함께 S1 모델을 올려놨더라고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연구원은 특별히 모델 개발을 하는 대신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기본 모델을 토대로 AI를 구축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아니,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기본 모델을 토대로 AI를 구축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EPD의 픽. 딥시크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증류 기술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가다듬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아니, AI에 갑자기 증류라니. 이 증류 다들 아시죠? 아마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이 증류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 다들 아시죠? 바로 술 만들 때 아닙니까? 이 소주 등을 만들 때 쓰는 방식이 바로 증류잖아요. 우리가 흔하게 먹는 소주, 이거는 화학주고요. 안동 소주 같은 이 전통 소주, 이게 바로 증류 방식으로 만든 술이죠. 그러면 딥시크나 스탠퍼드대가 데이터를 증류시켰다, 끓였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AI에서 사용되는 증류란 의미는요, knowledge distillation, 이 지식 증류라고 합니다. 앞에 지식이 붙는다는 거예요.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한 대형의 AI 모델,
일명 교사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로부터 계산 속도가 빠른 수요용의 AI 모델, 이 AI 모델은 학생 모델, 뭐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여기에 지식을 이전하는 기술을 증류다,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선 수년간 수많은 지식을 배우잖아요. 그렇게 배운 수많은 지식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나요? 자신이 공부한 거 그대로 가르치질 않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쌓은 지식 중 엑기스만 쏙쏙 뽑아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요점 정리도 하고 꼭 외워야 할 것만 뽑아주기도 하고요. 물론 모든 선생님이 이런 건 아니고 훌륭하신 선생님들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지식 증류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정보의 바닷속에 가장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을 증류다, 지식 증류다, 이런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이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니, 이거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표현한 인터넷 만화가 한 컷 있더라고요. 이 인터넷 만화 다들 보고 계실 텐데요. 이 귀여운 고양이 두 마리가 나오죠. 이 오픈 AI라고 이름 붙인 고양이는 크고 넓은 데이터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낚시를 해서 잡은 물고기 챗 GPT란 이름을 붙인 양동이에 담아놨죠. 그런데 딥시크란 이름을 붙인 고양이가 나중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낚시를 시작하는데요. 낚시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당연히 바다에 낚싯대를 들이워서 할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터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챗 GPT 양동이에 낚싯대를 들이온다는 겁니다. 아니,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시간도 돈도 적게 들겠죠. 만일 낚시터에서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진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자신이 잡은 물고기를 넣어둔 양동이에 낚싯대를 들이미는 놈, 이거 가만히 놔둘 리가 없잖아요. 이거 도둑놈 싶보다 라며 주먹을 날릴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은 현실에선 벌어지기가 힘들죠. 그런데 딥시크나 스탠퍼드대가 이용한 이 증류 방식 기본 개념이 바로 이 만화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즉 다른 고양이 잡아놓은 물고기 양동이에 낚싯대를 들이미는 방식이라는 거죠. 물론 이거 도둑놈식보다 화가 많이 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장점이 너무나 많아요. 더 큰 모델의 성능을 비슷하게 구현하면서도 더 가벼운 기기에서 더 빠른 속도로 AI를 가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딥시크의 가성비, 이 가성비도 아니고 가성비란 수식어가 붙고 스탠퍼드대도 바로 이걸 따라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너무나 얌체같이 보이지만 이 방법이 AI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딥시크의 가성비 비법이 직류에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훈련 비용을 줄이는 비법, 다른 비법도 있는데요. 이것도 너무나 기발해요. EPD의 픽. 기존의 오픈 AI 등 AI 기업들 연산 결과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걸 어떻게 검증할까요? 네티즌들이 물어본 질문에 답변은 내놨는데 이거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검증 어떻게 했느냐? 바로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I에 방금 언급했던 증류 기법이 뭔가요? 라는 질문에 인터넷상에 있는 다양한 내용을 추론해서 챗 GPT가 대답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식 증류라고 제대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엉뚱하게 증류 붙으니까 소주 증류 방식을 알려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챗 GPT가 처음 나왔었을 때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놀랍긴 하지만 너무나 엉뚱한 대답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드렸지만 당시 한국의 대통령은 이런 질문에 윤석열이 아니라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란 답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윤석열이 탄핵될 것을 미리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대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오류를 일컫는 용어도 있잖아요. 할루시네이션. 하지만 이제 챗GPT에서 그런 질문을 하면 이런 오류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대답을 사람이 일일이 검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검증해서 틀린 대답은 지워버리고
맞는 대답만 남겨놨기 때문에 대답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박사급 논문급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검증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싼 인력,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알바생을 써서 했을까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겠죠. 왜냐? 간단한 질문이면 모르겠지만 전문적인 질문을 했었을 때 그 검증 알바생이 하기에는 쉽지가 않겠죠. 따라서 오픈 AI 등은 수많은 석박사 인력을 이런 검증에 투입했다고 합니다. 석박사급은 돼야 석박사급 질문을 검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석박사급 인력을 쓰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훈련 비용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딥시크는 이런 엄청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줄였을까요? EPD의 픽. 여기에 놀라운 비법이 있더라고요. 바로 석박사급 인력을 쓴 게 아니라 석박사급 AI를 활용했다는 거예요. AI로 AI를 검증한다. 사람 대신 AI를 썼으니 비용은 급감할 수밖에 없겠죠. 이 딥시크의 값성비 비법, 바로 이런 역발상에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AI 업계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참 기발하다. 게임의 법칙이 끼고 있다. 이렇게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딥시크가 개발 경과를 설명한 기술 보고서를 보면요. 개발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억 원밖에 안 들었잖아요. 오픈 AI의 18분의 1, 메타 라마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따라서 AI 업계에선 이젠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AI 개발은 규모의 경쟁이다. 돈의 경쟁이다. 전의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이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에 대해 이정동 서울대 공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미국의 오픈 AI가 새로운 기술을 선보인 과학적 혁신을 일으켰다면 중국의 딥시크는 새롭지는 않지만 효율성을 높인 엔지니어링 혁신을 이뤄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이런 혁신, 다른 기업들이 가만히 두고 보진 않겠죠. 딥시크의 성공을 보고 많은 기업들이 따라했을 겁니다. 중국에는 딥시크 같은 그런 스타트업이 무려 4,000개나 된다고 하잖아요. 많은 중국 기업들이 벌써 따라하고 있을 테고요. 이를 미국의 스탠퍼드대나 워싱턴대도 따라해서 결과물을 내놨다는 거죠. 그런데 외신을 찾아보니까 여기만이 아니에요. 미국의 버클리대도 지난달에 이 비슷한 중류 기술을 이용해 약 450달러의 AI 추론 모델을 만든 바가 있다고 합니다. 450달러도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 아닙니까? 물론 이런 비법이 계속 통할지는 미지수예요. 왜냐? 이 방법이 지속되려면 처음에 물고기를 잡는 그런 기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픈 AI 같은 기업이 계속 엄청난 투자를 통해 물고기를 잡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잡아놓은 물고기를 계속 이런 방식으로 빼앗긴다. 그러면 그냥 있을까요? 양동이의 낚싯대를 들이미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방어막 설치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누가 물고기를 처음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다들 남이 잡아놓은 물고기가 담긴 양동이만 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아무도 처음엔 물고기를 잡지 않는 그런 구성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결국은 그게 비합리적인 결과물을 낳는다. 저축의 역설 같은 그런 구성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때문일까요? 이를 알고 있는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 이런 대형 클라우드 업체 빅4는요. 올해도 AI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강행한다라는 계획을 밝혔더라고요. MS는 무려 800억 달러, 알파벳도 750억 달러, 아마존은 더 많은 1,050억 달러, 메타도 600에서 6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류 방식을 통한 딥시크의 꼼수를 막을 비법을 이미 개발했기 때문 아닐까요? 하지만 딥시크 같은 스타트업 가만히 있진 않겠죠. 이런 방어막이 있다고 그냥 포기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를 뚫을 또 다른 비법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바로 모순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혼란이 오히려
반가운 이야기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왜냐? 증류 기술이 연금술과 과학혁명으로 이어졌듯이 지식 증류도 또 다른 혁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딥시크 못지않은 역발상을 가진 또 다른 스타트업이 더 놀라운 방법을 개발해낼 수도 있잖아요. 뭔가 진화하려면 돌연변이가 나타나야 진화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 딥시크 같은 돌연변이의 출현이 진정한 AI 혁명을 이끌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